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조만간 비농업 고용지표의 대폭 하향 수정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이번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표가 20만 개가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20만 개가 넘게 되면 실업률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결국 25만 개 이상이 나오면서 실업률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많은 우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농업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욱 자극시킨 거죠. 하지만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움직이겠다가 지금 페드 입장이죠. 지금 채권금리 상승은 어쨌든 우려만으로 상승한 겁니다. 심리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중심을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달 초쯤이에요. 저번 달 초쯤에 미국 비농업 고용 벤치마크 수정치 하향 조정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8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대폭 하향 수정된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100만 개까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고 나보니까 81.8만 개가 감소했어요. 최근 1년치가.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 됐거든요. 수정치가 하향 조정된다, 즉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8월 달에 발표한 거는 81.8만 개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66.8만 개 정도로 적용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2월 달에 발표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작년 8월 달에 발표했던 그 수정치가 어떤 거냐면 23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죠. 그리고 24년 1분기 3월까지죠. 이게 1년치잖아요. 요 데이터를 이제 수정한 거예요. 맞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자리 감소가 실제로 81.8만 개 이렇게 일어났지만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놓고 보니까 66.8만 개로 최종 수정될 것 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2월 달에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8월 달에는 이제 전년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금요일, 매월 초죠. 매월 초 금요일 날에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표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정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거를 벤치마크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많이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벤치마크랑 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수정돼봤자 거의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25년 3월 달에는 3월 전후예요. 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4월 초로 될 수도 있고 아무튼 3월 전후로 될 것 같긴 한데 월간 고용 통계가 수정이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월 전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통계, 즉 여기서 이제 최종 버전이 발표될 거잖아요. 거기에 적용됐던 그 모델, 그거에 맞게 최근에 고용지표들도 아마 1차적으로 수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수정이 되는지가 지금 채권금리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DB금융투자에서 내놓았던 자료입니다. 얼리 벤치마크와 그리고 이제 매월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건데
23년 중반까지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수정 작업을 해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최종 버전으로 수정될 거, 그 데이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23년 2분기니까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24년 3월 달까지 요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요거 추이를 보면은 이때 이제 최종 버전이 이제 66만 개 정도라고 이제 수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괴리가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실제 발표됐던 지표보다 최종 버전은 훨씬 더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고용시장이 훨씬 더 둔화되어 있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보면은 이 괴리가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요 사이가 거의 한 160만 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수정된 것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24년 4월 달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 것까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3월 달 것까지니까 이게 또 8월 달에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에 앞서서 3월 달에 일단 월간 고용 지표가 1차적으로 수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차트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제 대폭 하향 수정돼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쩌면 채권금리에 대한 변곡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미국의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네. 중복 데이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전후에 월간 고용 통계가 수정이 될 거거든요. 이제 얼리 벤치마크를 아까 봤습니다. 방금. 근데 그 괴리를 감안하면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올해 것도 지금 어제 발표됐던 게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됐는 게 25만 개가 넘었었잖아요. 이게 25만 개가 안 되고 20만 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고용시장이 대폭 하향 수정되면 이게 3월 전후예요. 웬만하면 3월 FOMC 전에 발표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3월 FOMC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일단 1월 달은 동결 확정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3월 달 FOMC에서 이 뷰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3월, 6월, 9월, 10일, 12월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FOMC잖아요. 점도표도 나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막 뒤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3월 달에도 12월 달에 점도표에서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서. 왜냐면 9월 달 이제 비컷을 한 그 이면에는 8월 달에 고용시장 그 수정치가 대폭 하향 수정된 거잖아요. 그게 일단 밑바닥에 깔고 있거든요. 이 고용지표. 근데 3월 달 전후 그리고 2월 달에도 최종 버전이 물론 발표되겠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3월 전후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 통계가 대폭 하향 수정된다. 그럼 당연히 3월 FOMC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다. 채권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뒤집힐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하려면 결국 실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중요할 겁니다. CPI랑 PCE 지표. 여기서 둔화는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의 현재 수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자리 지표가 하향 수정됐을 때 좀 이거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만약에 하향 수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CPI와 PCE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건 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런 데이터들이 발표됐을 때 이제 변곡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해서 어떤 정책을 꺼내 드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걸 실패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비농업 고용지표는 대폭 하향 수정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지표가 저렇게 나왔다고 해서 고용시장을 계속 낙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우려들이 조금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단 이번 달은 좀 힘들겠죠. 이번 달은 좀 힘들 거고 일단 2월 달부터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고용통계가 수정되기 전에 아마 다른 증권사들이나 월가 쪽에서 이거 관련된 기사를 분명히 내놓을 거거든요. 작년 8월 달에도 이제 고용이 대폭 하향 수정될 거라는 거, 이거 발표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슈화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고용통계 수정이 3월 전후에 될 거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분명히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장은 선반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 중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